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기독사학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기독사학의 정체성 수호를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2021년 한국의 세계선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교회 내 소그룹 활동의 실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올바른 소그룹 리더 양성 전략을 세우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구티비 뉴욕 방송이 개국 3주년을 맞아 감사 찬양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구티비는 이날 차별화된 콘텐츠를 미주 한인들에게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역차별을 일으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기독사학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기독사학의 정체성 수호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기독교 학교 법인 이사장과 기독교 학교 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 학교 법인과 단체들은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션 네트워크 이재훈 이사장은 이러한 기독사학의 위기 상황을 공동체적으로 분석하고 기독교 사학이 존립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통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사학 자정위원회 활동으로 기독사학의 내적 갱신과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사학 자정위원회 김신 위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독교 사립학교가 그 특수성과 자주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사학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는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선 헌법소원을 기독사학 법인과 한국교회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션 네트워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대선 교육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고 교육정책의 반영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어진 비전 선포식에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가 그동안 나라 발전에 공헌한 기독교 학교의 역사를 강조하며 이를 이어갈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주어진 이러한 교육적 책무를 명심하며 존경받는 교육,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자정의 비전, 학교와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협력의 비전, 근학 이념의 구현 및 정체성 수호를 위한 공동체의 비전, 다음 세대와 미래 사회를 견인할 교육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과 함께 한국교회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2021년 한국의 세계선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두 기관이 2019년 한국선교 현황 단일화를 약속한 이후 두 번째로 내놓은 건데요. 한국 선교계의 역량과 변화하는 선교 환경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23일 2021년 한국선교 현황 통계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총 227개 교단과 선교단체가 조사에 응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한국교회는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167개국에 22,210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여성 선교사가 전체 51.9%로 남성 선교사보다 많았고 독신 선교사 성비 역시 여성이 많았습니다. 선교사 연령 분포를 보면 40, 50대 선교사가 전체의 67%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향후 한국 선교를 이끌어갈 20, 30대 선교사는 전체 장기 선교사의 8%에 그쳐 30여 년 전 청년들이 선교를 주도하던 모습과 달리 고령화된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4년 처음 시작할 때에 50% 이상이 넘는 수가 30대였습니다. 50대와 60대는 10% 미만이었어요. 이후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2021년 한 해 발생했던 선교지의 환경적 변화는 선교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역을 중단하거나 단체를 탈퇴한 선교사 비율은 전체의 1.41%인 31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75명이 선교지 환경 때문에 선교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사역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임시 귀국 선교사 2,707명 중에서도 약 51%가 코로나19와 치안, 비자 거절, 추방 등의 사정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점점 더 줄 것으로 예상됐던 신규 파송 선교사 수는 2020년보다 늘어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러나 코로나 시작되고 작년에 그래도 훈련들도 시작이 되면서 선교지로 파송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미정인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이 밖에 타문화권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사역하는 단기 선교사는 166개 단체 4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선교단체 소속의 외국인 선교사인 국제선교사는 74개국 929명이었습니다. 향후 한국 선교의 지속을 위해서는 선교사 고령화 문제 대응과 차세대 선교사 발굴, 사역 재배치, 새로운 선교 전략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교회 내 소그룹 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그룹 활동의 실제적인 효과를 분석해보고 올바른 소그룹 리더 양성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소그룹 활동까지 위축된 겁니다. 이에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 이성화 목사는 세미나를 열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그룹 리더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소그룹 활동이 중요하다는 근거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교인들의 신앙생활 수준을 비교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활동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배에서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사역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전도활동 역시 소그룹 모임 참여자가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에 비해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비기독교인을 교회로 초청하거나 영적 모임에 초대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소그룹 활동자 50.3%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소그룹 비활동자는 26.4%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 목사는 소그룹 활동의 성패는 곧 소그룹 리더에게 달려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리더가 효과적으로 소그룹을 섬긴다면 소그룹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자라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경우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적 자양분을 제공해야만 소그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분들께서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 섬기시는 분들에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신 겁니다라고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사는 또 효과적인 소그룹 인도를 위해선 열린 질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그룹의 인도자는 구성원들에게 정답을 묻는 닫힌 질문 대신 인도자의 질문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열린 질문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목사는 마지막으로 소그룹의 핵심은 나눔에 있다며 리더와 구성원들이 삶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신앙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뉴욕 방송이 개국 3주년을 맞아 감사 찬양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고 찬양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구티비는 앞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미주 한인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 뉴욕 지사가 개국 3주년을 맞아 20일 오후 5시 뉴저지 새 언약교회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는 주제로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는 뉴저지 새 언약교회 김종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원로 목사인 이용걸 목사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용걸 목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라는 진리가 절실한 이때에 구티비 뉴욕 방송이 동포사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그런 선교단체가 있지만은 우리 구티비는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교단체가 돼서 특별히 한국 구티비 방송 김명전 대표이사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해외 선교 사역에 큰 관심을 두고 선한 영향력을 세계에 전하는 차별화된 컨텐츠를 뉴욕 한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뉴저지 교회협의회 고한승 목사, 뉴저지 전 교회협의회 회장 이병준 목사도 축사를 통해 구티비 뉴욕 방송을 응원하고 영혼을 구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방송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새 언약교회 김종국 목사도 구티비 방송의 개국 3주년을 축하하며 복음 방송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구티비가 이 지역에 많은 이민 사회 속에 힘들고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어서 예수 사랑으로 이 지역이 따뜻해지는 TV 방송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로 마련된 찬양음악회는 구티비를 후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다양한 찬양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예배 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뉴욕 필그림 선교 무용단의 힘찬 북소리로 막을 올렸고 여러 교계 행사에 협조하고 섬기는 뉴저지 사모회 합창,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역 바리톤 김차돌, 소프라노 최유라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의 힘찬 찬양과 세샘 트리오로 잘 알려진 가수 전학 목사, 이어서 글로리 투 갓 G2G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끝으로 한인 2세 청소년 미션팀 새 부흥 세대의 열정이 넘치는 찬양 메들리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하시는 일을 이어가기에 마땅합니다. 오늘 이 잔치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최근 열린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기독교가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역차별을 일으키는 독소 조항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총실위 이름으로 바른 성명서를 내도록 세부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가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문화예술단 소울콰이어를 구티비 합창단으로 세우고 23일 임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소울콰이어는 전통적인 여성 성가를 전문으로 하는 여성 합창단이면서 회중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끄는 경배 찬양단으로 총 4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울콰이어 박명희 단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구티비 합창단으로 세워지게 돼 벅차고 감사하다며 구티비와 함께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과 꿈을 갖고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소울콰이어는 미디어 선교 사역에 써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으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폭증이 단기적으로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중증과 사망자의 절대 숫자가 증가할 수 있어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론 델타보다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이 확산한다는 점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찍 대유행이 지나간 나라들의 경우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날 허가한 소아용 백신은 미국 화이자사와 독일 바이오엔텍사가 공동 개발한 mRNA 백신입니다. 3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며 면역 저하자나 소아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후에 3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일정은 소아 중증화율과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투표가 23일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엿새간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세계 115개국, 재외공간 177곳, 투표소 219곳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집계한 해외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 수는 22만 6,162명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교육부가 수능 출제 문항 검토와 이의 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생명과학2 출제 오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교육부는 검토 자문위원과 수능 출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현행 8명의 검토위원은 12명으로 출제 기간은 38일로 이틀 늘렸습니다. 또 고난도 문항을 집중 검토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도 신설하고 소수 의견 재검증 절차도 만듭니다. 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대국민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미혼인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와 건강 등 여러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생활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미국 전국 가정생활조사에 따르면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사회생활에 매우 또는 완전히 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혼 남성의 52%가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미혼 남성은 30%에 그쳤습니다. 또 기혼 남성의 약 49%가 미혼 남성의 34%에 비해 개인의 건강에도 더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개인 건강에 더 만족했고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을 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선 사랑이라는 단어와 동음 이의어인 숫자 2가 6번 들어가는 2022년 2월 22일 올해 최고의 기일로 여겨져 혼인신고가 급증했습니다. 23일 관영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전국적으로 혼인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수배가량 늘었습니다. 허난성은 전날보다 5배 많은 16,179건, 정저우시 정둥신구는 10배가 많은 125쌍에 달해 지난해 11월 11일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22년 2월 22일은 2가 6번 들어간 날이자 올해 음력으로 22번째 되는 날입니다. 게다가 화요일은 중국에서 한 주의 2번째 날이기도 해 100년 가역을 맺는 최고의 기일로 꼽혔습니다. 미국이 22일 러시아 제재를 선포하자 캐나다와 호주, 일본 등 우방국도 일제히 대러 제재를 발표하고 미국 뒤를 따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며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이 우크라이나 친러 반군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금융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주는 러시아를 상대로 특정 인사 제재, 여행 금지, 금융 제재 등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본은 러시아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새로운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 지역은 낮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은 오전에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풀리기 시작하겠고 이후로는 영상 10도 안팎의 초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8도, 대전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6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원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킨다는 겁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체성을 훼손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기독사학과 한국교회는 신앙과 인품을 갖춘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헌법 소원을 진행합니다. 교육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